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TV의 한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뒷배경이 역시 또 칠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제목을요. 책 보고 배운 주식 손절했더니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좀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서적이 있습니다.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뭐 자신들의 매매 기법을 만들어 놓은 책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제로 따지면 기본 병법석 같은 그런 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책을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책 보게 되면은 21선은 수급선이고 그래서 21선을 깨지면 추세가 바뀐다 뭐 또는 21선이 깨지면 손절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즉 21선을 깨지는 걸 보고 그냥 매도를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나중에 눈물 흘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오늘 좀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1선 하게 되면요. 21선은 이상한 공식이 있어요. 21선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될 때는 주가가 21선과 만나게 될 때 21선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죠. 21선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샀는데요. 근처에 지지 받기 위해서 샀는데 이게 이제 21선 각도가 가파르다는 거예요. 이 가파르다는 의미는 대략 뭐 25도에서 한 40도 정도의 각도, 뭐 그 정도면 좀 가파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지받을 경우에는 보통 깨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깨질 때 또 급락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주식을 샀다가 21선이 깨지는 걸 보고 매도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매도를 했을 경우에 정말 눈물을 흘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실예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은가를 한번 오히려 그 세력을 역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세력의 눈물을 빼올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 각도가 가파를수록 21선의 지지는 깨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깨지게 됐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21선 각도가 가파를 때 21선을 깨고 내려갈 때 거래량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선을 깨고 내려갈 때 거래량이 그 전날 뭐 한 5일 동안의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 위에서 맴돌 때의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음봉이 발생하면서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급락했다가 반등 나와서 다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음. 그런데요. 21선이 깨질 때 각도가 가파른데요. 각도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데 예, 지지를 반짝하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음봉에서의 거래량이요. 20일선을 깨고 내려올 때 이 거래량이 5일 동안의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감소를 하거나 또는 뭐 전날 거래량보다 뭐 한 뭐 1.2배, 1.3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으면서 20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요 21선이 깨지는 날이 있겠죠. 이 깨지는 21선이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없이 21선을 깼는데 이걸 기준으로서 10%에서 대형주는 뭐 10% 정도가 되겠죠. 제가 10%에서 15%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형주는 보통 10% 이내 정도 깨지고 내려오고요. 왜냐하면 대형주는 변동성이 약하니까요.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15에서 20%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 없이 빠졌을 때 어느 정도 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 뭐 8,500원 전후. 그러니까 여기가 만 원이라고 봤을 때요. 한 8,500원 전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저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즉 거래량이 없이 빠지고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매수할 때 쓰는 방법은요. 우리가 파동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파동. 웬만하면 처음 깨졌을 때 써라. 이 방법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주가가 20일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예, 처음 깨고 내려온 거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급등했다가 또 20에서 가파랐다 했을 때 또 깨졌다. 요것도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3파동 이후에는 진짜 하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모든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처음 깨고 내려올 때 모습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냥 21선이 깨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을 보게 되면요. 주가지 올라가다가요. 20에서 가서 가파릅니다. 가파르죠. 검은색이 21선인데요. 가파릅니다. 가파를 때에 이날 보게 되면 21선을 지지받는 척 하다가요. 깨고 내려옵니다. 자, 이날 거래량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의 거래량이 성공됐어요. 그 전날 거래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졌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빠지는 거로 판단할 때는 거래량이 두세 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빠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날 그냥 우리가 책에서 배운 대로 21선이 깨졌구나. 그럼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라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또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발생하죠. 자, 거래량이 거의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빠지는 폭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9,900원, 즉 만원 선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점은 9,000원대 형성이 됐어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빠졌네요. 8,600원. 그러니까 아주 대형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 이게 좀 나눠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10% 이내도 상관이 없고 시가총액이 뭐 5천억 이상 1조 정도의 그룹이라면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아주 소형주다. 뭐 시가총액이 2천억 이하의 소형주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할 때는 한 20%까지 여유를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런 피 같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21선이 깨졌다고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런 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 21선 각도가 여기서 좀 서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서 있습니다. 예. 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선을 깨고 내려갈 때 거래량이 전날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는 깨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수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으로 했을 때 15%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15% 정도 빠지는 가격이 과연 언제냐 생각해 보시면 오늘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됐을 경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딱 수반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니까요. 이 정도 거래량이죠. 그리고 깼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실 때
절대 21선이 깨진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석경 AT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몇 번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도 깨고 내려오죠. 깨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전혀 수반되지가 않고 그냥 거래량이 평상시와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20에서 깼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서 얼마나 빠졌나 보시게 되면 저점이 22,000원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25,000원, 26,000원에 있던 게 저점이 22,000원이니까 대략 15% 정도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빠지고 나서 저점이 다니는 거 많죠. 그러니까 처음 깨졌을 때에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도 한 번 더 22선을 깨고 내려가는데요. 깨고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거의 뭐 수반되지 않고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았죠?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지면서 치고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수반됐다라고 하면 반등시 매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TCC 메탈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TCC 메탈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처음 돌파를 하고 깨고 내려온 시점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가파릅니다. 20에서 가파르게 진행됐죠. 자, 깨고 내려왔어요. 자, 깨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수반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없죠, 거의.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깨고 내려왔고 깬 날을 저점으로 봤을 때 그 기준으로 15%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1,500원이면요. 10%면 8,500원, 뭐 한 8,600, 700원 정도면 저점이 좀 잡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밖에 빠지지 않았네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또 한 차례 깨고 내려오는데 거의 거래량 수반이 없어요. 자, 그리고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지냐? 이런 식의 약간 거래량이 증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좀 크게 좀 수반되는 2배 정도 가까이 수반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지는 경우에는 조금 좀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방법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21선을 여기다 깼습니다. 오늘 깼어요. 깨고 깼습니다. 각도가 가파릅니다. 가파라요. 가파른데 21선을 깼습니다. 깼는데 이 깨는 날 거래량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자, 요날이니까 거래량이 오히려 깨지는 날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했죠. 그럼 이거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깨진 거죠. 그러니 급등하고 첫 번째 깨진 거기 때문에 재차 상승 파동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했고 여기서도 한 자리도 깨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거래량 수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걸 저가 매수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몇 번째? 첫 번째 또는 두 번째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때는 웬만하면 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양치기 소년 있죠.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날 늑대가 나타난 줄 알았더니 늑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또 늑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지난번에 늑대가 안 나타났으니까 이번에도 늑대가 안 나타났겠지? 예.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양치기 소년을 생각하세요. 양치기 소년. 주식은 항상 3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예측처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엠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예측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주식은 정말 강의를 1시간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1시간 하면 지루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립니다만은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파인엠텍이에요. 첫 번째 이탈을 합니다. 여기서 뭐 이탈한 건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 21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첫 번째예요. 자, 깨질 때 거래량 수반이 없습니다. 그죠? 전날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어요. 자, 그리고 깨지고 10% 정도 8,000원에서 저점이 7,300원이니까 대략 한 15% 정도 빠졌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저점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지금도 보시게 되면
깨졌는데 안 밀리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마인드랩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엠노를 볼까요? 엠노. 자, 엠노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한번 예, 흔들어 제끼죠. 자, 흔들어 제끼고 깨지는 폭이 저점이 17,000원 형성이 됩니다. 자, 깨지는 선이 19,000원 선이에요. 10% 가까이 한 2, 3% 정도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급등하고 깨질 때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죠. 10에서 15% 정도 생각하시고 물론 이걸로 저점 매수하시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파동이라면 나쁘지 않을 거다. 예, 오히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20에서는 깨지는 걸 가지고 매도 사인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덕양산업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파동이 한번 강하게 들어올립니다. 강하게 들어올리고요. 예, 한번 깨고 내려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죠? 예, 깨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그 전날이 이 정도인데 깨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를 하면서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21선 책에서 배운 대로 21선이 깨지면 손절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영밀한 종목의 분석이 필요하시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파동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20에서 깨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핵심인 산업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산업이라고 한다면 너무 차트에 의존하지 마시고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기업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테마주라던가 이런 좀 부실한 종목들 뭐 이런 기업들 뭐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그런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